자,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이 뭔지 알고 있겠냐? 자,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있지. 네, 5살, 얘는 30살, 얘는 60살이라고 해보자. 네, 누가 제일 나이 많아 보여? 라고 하면 외모만 딱 봐도 이 사람이요. 그 다음 이렇게 상대 연령을 쉽게 알 수 있지. 네, 그래. 그러니까 상대 연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실제 나이하고 상관없이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만 밝히는 거야. 이걸 네, 상대 연대라고 부르고요. 절대 연령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을 때, 아, 얘는 5살, 30살, 얘 60살인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이를 말해주는 게 절대 연령이야. 네, 자, 사람의 나이는 동사무소 가면은 주민등록증에 나이 다 나오죠? 네, 그렇게 알아내는 걸 절대 연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대 측정에서 우선 상대 연대 측정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상대 연대 측정. 자, 상대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자, 몇 가지가 있냐면 자, 거기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어요. 아니에요. 가지수로는 세 가지예요. 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지사 연구의 5가지 법칙이야. 우리가 지사 연구의 5법칙이라고 부르거든. 지사가 뭐냐면 지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밝히는 5가지 법칙으로 상대 연대를 측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지층 대비에 의한 연령 측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이에요.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 네. 첫 번째 방법 중에는 지사연구의 5법칙이 있어. 자, 지사연구 5법칙이 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 뭐가 나와 있니? 첫 번째가 수평퇴적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네, 수평퇴적의 법칙. 이건 뭐냐면 바다에서 퇴적이 될 때 퇴적은 항상 수평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있지?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있잖아. 네, 그러면 바닷물 안에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쌓일 때는 이렇게 나란하게 1번층, 2번층, 3번층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퇴적이 된다는 뜻이지. 네. 자, 이걸 수평퇴적의 법칙이라고 불러. 만약에 지층이 수평하지 않다면 무엇을 받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니? 힘? 수평하지 않으면은 지각 변동을 받은 흔적이라고 해. 변동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네, 자, 어디 지층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이런 형태로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지각 변동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각 변동 흔적이란 뜻이지. 알겠니? 네, 이게 수평태적의 법칙이에요. 뭐 별거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층 누중의 법칙. 이제부터 뭐냐면 상대 연령이 측정이 되지. 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지층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아래층일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별거 아니지. 아래층이 당연히 오래된 지층이다.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야. 자, 그 네, 다음 세 번째. 자, 또 뭐가 있어요? 관입의 법칙이 있죠. 네, 자, 관입의 법칙은 관입 당한 암석이
아니 판암석보다 오래된 층이다. 이거예요. 이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네. 자, 관입이라는 게 뭔지 알아? 공부를 안 했으니 잘 모르지? 땅 중간으로 마그마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들으면 잘 봐. 이게 석회암이야. 관입과 분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질구조에서 나오거든. 이게 여감이고 이게 사암이라고 해봐.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제일 오래된 암석이 누구야? 석회암. 석회암이 아래층일수록 오래되는 거니까. 근데 마그마가 있지? 네. 마그마가 여기서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올라가다 그냥 굳어버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요 안에서 냉각이 돼버리면은 요거는 다 화성암이 돼버리겠지. 네. 마그마가 굳어서 된 거니까 이건 화성암이야. 화성암을 우리가 보통 프로스라고 표시하거든. 이렇게. 자, 프로스라고 표시할 때 이게 화성암인데요. 자, 화성암 주변에 이 마그마는 됐다 열을 가지고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주변이 전체가 변성이 돼. 이렇게 변성이 된 부분이 있거든.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된 거야. 이런 것을 관입이라고 불러. 그랬을 때 요 놈을 관입암이라고 불러. 관입암. 그리고 요 세 개를 관입 방한암석. 자, 이렇게 표시하니까 자, 이거 봐봐. 원래 석회암, 여감, 사암이 있다가 화성암이 가운데 끼어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관입 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더 오래된 거잖아.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별거 없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났고, 그러면 이것도 지워버리고. 자, 네 번째, 뭐가 나와 있냐? 거기에 보니까 부정합의 법칙이 나와 있죠? 네. 부정합의 법칙. 자, 부정합의 법칙은 뭐냐면,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지층 간에는 오랜 퇴적 시기의 단절이 생겼다. 단절이 생긴다. 단절이 있다라고 하자. 단절이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퇴적 시기가 연속된 게 아니라 위층 아래층 간에 퇴적이 오랜 시간 중단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층이 어떠니? 더 오래된 지층이지? 네. 네. 그래. 굉장히 오래된 지층이다. 그리고 이 부정한 면에서 자, 화석의 급변이 일어나요. 부정한 면 중심으로 자, 상하 두 지층 간에는 오랜 퇴적 시기가 중단됐기 때문에 화석 급변이 발생해. 그래서 하나 밑에 있는 건 고생대 화석인데 갑자기 위에 있는 건 신생대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이게 부정합의 법칙이야. 근데 자, 여기서 이건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알아도 부정한 면에 이 숫자를 가지고 용기수하고 층간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용기수는 부정한 면 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하면 되고 층간수는 부정한 면 수하고 똑같아요. 최소한이야. 자, 요거는 앞에 지질구조에서 배워야 되는데 요건 여기에서 알아둬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물군 천의 법칙이 있어요. 자, 동물군 천의 법칙은 뭐냐면
자, 거기에 한번 봐봐. 자, 동물군 천의 법칙. 자, 화석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왜 화석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 화석은 시대에,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겠냐?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바뀌니까. 어, 동물은 진화하죠? 네. 진화하기 때문에 자, 한번 멸종했던 아주 번성했던 생물이 멸종한 다음에 그 생물이 다시 번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동물군 천재 법칙은 간단해. 같은 화석이 발견되면 뭐니? 같은 시기에 생성된. 맞아요. 같은 시기의 지층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동물군 천재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 동물군 천재 법칙까지 이 5가지는 상대 연대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지구의 역사를 밝히는 방법. 됐니? 네. 그러면 상대 연대는 끝났습니다. 자, 지워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 연대의 두 번째 방법이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 있어요. 자, 대비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비교한다는 뜻이야. 자, 지층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밝혀낸다라는 게 바로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야. 그런데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열세층이라고 부르는 건층, 열세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자, 열세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거죠? 네. 맞아. 여기서도 건층이라고 하는 열세층이 있어야 서로 비교가 돼. 근데 열세층은 아무 층이나 쓸 수가 없어. 뭐를 쓸 수 있냐면 자, 이런 거 화산재가 모여있는 응해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세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열세층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층을 이렇게 자, 가나다 세 지역을 층을 서로 비교한 그림을 한번 그려줄 거야. 자, 여기에 층이 5개씩이 있는데 자, 요게 가지층, 이건 나, 이건 단데요. 자, 여기에 응애암이 여기 있었고, 여기에는 응애암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응애암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자, 여기는 3, 여기도 3, 여기도 3, 석회암, 여감. 그 다음에 여기는 석회암, 그 다음에 사질세일, 사질세일, 그 다음에 세일. 근데 사질세일, 세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여감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석회암. 자, 이렇게 했다고 보자. 자, 이렇게 해놓고 있지?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 중에 가장 오래된 지층을 포함하는 지층은 가장 오래된 층을 포함한 지층 또는 이 중에 지각 변동이 가장 심하게 받은 지층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가장 최근 지층을 가지고 있는 암석은 뭐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눈으로 쑥 살펴갖고 잘 파악이 되냐? 아니요. 안 되니까 이거를 열쇠를 찾는 거야. 열쇠.
자, 여기서 열쇠는 응애함이 있죠. 네. 자, 이 응애함은 서로 같은 시대에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층이에요.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있지. 자, 요거는 마이너스 1, 요건 마이너스 2. 아래층일수록 더 오래된 층이잖아. 요거 비교해 네. 보니까 요건 다 마이너스 1층이네. 그치? 네. 그리고 나서 응애함 위쪽에 있는 층을 봐봐. 이거 석회암 있죠? 네. 근데 왼쪽 가에는 석회암이 없지? 네. 그 다음 위쪽으로 사질세일이 있니? 있어요. 그 다음에 세일층이 있죠? 네. 그 위쪽에 있는 여감은 세일보다 최근 지층이지? 네.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1번이 생략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아, 1번 층이 빠졌네. 여기가 뭐야? 음, 부정합이네. 그렇잖아. 1번 층이 네. 최적된 시계가 중단돼 있잖아.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자, 지층의 생성 순서를 오래된 것부터 자, 제일 오래된 게 뭐야? 마이너스 3번층 여감이죠. 네. 석회암이죠. 그 다음 사암이죠. 그 다음에 응애암이죠. 네. 그 다음에 석회암이고 해암. 그 다음에 사질세일이고 그 다음에 셰일이고 그 다음에 여감이고 이렇게 되는 요감. 거야. 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다 파악하는 거야. 가장 음, 오래된 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은 나죠. 네. 가장 오래된 게 여감, 이 여감.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지층을 포함하는 건 가죠. 네.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이 가장 심하게 받은 것도 가죠. 네. 융기와 침강을 받았으니까 가에선 부정합이 생긴 거잖아. 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이에요. 음, 근데 자, 이걸 만약에 지층의 이름으로 안 주고 있지, 이걸 화석의 이름으로 주면 세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은 막 이런 거지. 자, 이거는 뭐가 삼엽층이 있다고 보자 이거. 그러면 얘도 삼엽층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도 삼엽층. 아, 얘는 모두 고생대 생겼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쟤네는 같은 시대에 쌓인 거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이에요. 그러면 자, 상대 연대는 다 끝나버린 거야. 음, 됐니? 네. 네, 이제 옆으로 가봐. 이제 절대 연대 측정법이 있어요. 자, 이거 지운다. 네. 자, 이제 절대 연대 측정은 실제 연대를 밝히는 거야. 상대 연대는 실제 연령하고 상관없이 선후 관계만 규명하면 된다 그랬죠. 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그러면 절대 연대는 누가 먼저인데 몇 살이냐 이걸 따져야 돼. 음, 그래서 이거는 무슨 방법으로 이용하느냐?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측정을 절대연대 측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모원소와 자원소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네. 자, 첫 번째 모원소라고 하는 것은 있지,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붕괴하는 원소를 모원소라고 부르고, 자원소라고 하는 것은 모원소가 붕괴한 후 생성된 원소예요. 이거를 자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라고 하는 특징을 한번 배워봐야 돼. 자, 반감기는 모원소 처음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처음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근데 이 반감기의 특징은 있지. 자,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자, 모원소의 양이라든지 또는 온도라든지 압력이 변해도 압력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양이야. 압력에 따라 압력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반감기는 한번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야. 모원소 A가 B로 변한다고 해보자. 처음량이 100g이야. 처음량. 근데 어느 곳에 봤더니 처음량이 10g이야. 근데 처음량이 50g으로 변할 때 1억 년이 든다고 해봐. 그러면 1억 네. 년 동안 50g이 없어진 거지. 네. 근데 얘는 1억 년이 지나잖아. 5g으로 변해요. 자, 처음량이 10g, 100g. 양이 달라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 네. 온도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 압력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이 써놓은 것 중에 반감기 짧은 원소가 있죠. 네. 얘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알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긴 모원소가 있죠. 네. 비교적 먼 과거 알 때 사용하는 게 반감기 긴 모원소를 사용하는 거야. 거기에 보면은 자, 모원소 종류가 쭉 나와 있죠. 네. 거기 반감기 봐봐. 굉장히 긴 거는 어때? 45억 년이에요. 어떤 건 141억 년도 나와. 네. 자, 이런 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이만큼 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14짜리는 5730년 나와 있니? 네. 이 탄소 14짜리가 질소 14로 변할 때 반감기가 약 5700년 정도야. 이런 건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알 때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건 별거 네. 없어요. 근데 자, 이 절대연대를 측정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해. 자,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방사성 원소, 무원소죠. 유출입이 안 돼야 돼. 발생하면 안 돼요. 하지 말 것.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가 바깥에서 흘러 들어온다든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양의 일부가 어디론가 흘러나가서 그 처음 양이 변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자,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화성암과 변성암은 측정할 수 있어요. 자, 화성암은 마그마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즉, 마그마의 생성 시기라고 하는 거는 화성암이 언제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네. 그리고 변성암은 변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자, 변성된 시기가 언제냐 이걸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퇴적암은 사용할 수 없다. 자, 퇴적암은 사용 불가야.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퇴적암의 절대연대는 방사성 동위원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퇴적암은 여러 군데에서 알갱이들이 흘러 들어와 모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지. 네. 이때 방사성 원소가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퇴적암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즉 방사성 원소의 유출입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이게 시간이고 이게 물질의 양이라고 할 때, 자, 물질이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감소하면 이건 모원소야. 그리고 자원소는 처음엔 0이었던 게 점점점 증가하다가 이렇게 이게 자원소가 되거든. 네. 그러면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한다는 뜻인데 이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죠. 네. 이때가 반감기가 되는 거예요. 음, 또는 자 모원소만을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100%다. 그러면 50%가 될 때, 자 여기가 반감기가 되는 거예요. 네. 또는 이걸 1이라고 하면 이게 0.5가 되겠죠. 네. 이 양은 이 세로축에 양이 100으로 줘 있으면 퍼센트로 줘 있으면 50을 찾으면 되고 물질의 양으로 돼 있으면 1이라고 있으면 0.5를 찾으면 이게 반감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 잘 보자. A가 모원소고요. B가 자원소라고 해보고 반감기가 3년이라고 해볼까요? 처음에 모원소가 100% 있겠지. 네. 자, 이게 반감기 한 번이 지나면은 한 번 지나면은 요게 3년이 지났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A는 얼마 남아? 50%. 그러면 50% 남았으니까 B가 50%로 변한 거죠. 네. 그러면 잘 봐, 여기.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1대1이죠. 네. 그리고 또는 모원소분의 자원소도 1이죠. 네. 또는 자원소분의 모원소도 1이죠. 네. 이럴 때는 반감기 한 번 지난 거예요. 음, 근데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났어. 반감기 두 번째. 두 번이 지났다. 그럼 또 3년이 지났죠? 네. 그러면 얘는 25% 남지, 이제. 네. 50의 절반이 남으니까 25야. 그러면 얘는 75%가 되지. 네. 모원소 대 자원소는 1대 3이죠. 3. 그러면 모원소분의 자원소는 3이죠. 네. 4분의 모는 1이죠.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래. 이럴 때는,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구나. 음, 근데, 자, 요 처음량은, 잘 봐. 처음량은 2분의 1이죠. 네. 이건 4분의 1이죠. 네. 반감기 두 번 지나면 A의 처음량은 2분의 1, 한 번 지나면 2분의 1, 두 번 지나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반감기 세 번 지났다고 해봐. 세 번. 얘는 12.5%니? 네. 3년이 더 지난 거죠? 네. 그러면 얘는 87.5%니? 네. 그러면 처음량은 얼마로 변했어? 8분의 1. 8분의 1. 근데 모원소 대 자원소는 1대 7이에요. 네. 그래, 모분의 자는 7이죠. 네. 4분의 모는 7분의 1이죠. 7분의 1. 이거에 따라서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 알 수 있겠지? 네. 자, 반감기 만약에 5번 지났다고 해봐. 5번. 그러면 처음량의 몇 분의 1일까? 32분의 1. 3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모분의 자는 1대 31. 음, 전체 합쳐서 32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자, 모분의 자는 얼마? 31. 그리고 자분의 모는 31분의 1. 그러면 반감기 5번 지난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요거를 살짝 요 부분을 이제 지워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죠. 반감기를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보자. 반감기 횟수를 가지고 자 모원소의 남은 양은 항상 처음 양의
2분의 1씩으로 없어지죠. 네. 2분의 1의 n승으로 없어져. 네. 자, n은 반감기 횟수지요. 네.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2분의 1, 처음량의 2분의 1, 두 번 지나면 처음량의 4분의 1, 세 번 지나면 처음량의 8분의 1. 맞잖아. 네. 네 번 지나면 처음량의 16분의 1, 다섯 번 지나면 처음량의 32분의 1. 그런데 반감기 횟수는 항상 어떻게 구해지니? 시- 시간을 반감기로 나눈 거지요? 네. 그래. 자, 반감기가 5번, 아까 3년 지났는데 다섯 번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5년을 반감기 3년으로 나누면 5번 5.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 그래서 자, 요거를 기간이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러면 반감기 곱하기 반감기 했으니 네. 이 기간이 절대연대. 음, 이게 실제 연대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절대연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연대 측정까지 끝났어요. 자, 거기 기간 t는 반감기에 반감기 횟수 곱한다 라고 나와있죠. 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끝이야. 네. 자, 이제 1단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그때 일어났던 사실들 배우면은 다 끝나. 음, 그러면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로 들어갈 거야.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화석부터 배워보자. 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생물에 살았던 흔적이나 잔해. 자, 고생물에 살았던 흔적이나 잔해를 우리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화석이 종류는 자, 일반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음, 일반 화석화의 조건은 자, 첫 번째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네. 자,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은 화석이 되기 쉽죠. 그 네. 다음에 빨리 묻혀야 돼. 죽은 다음에 묻히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 없어요. 음, 자, 그리고 묻힌 다음에 자, 이 생물들을 이루고 있던 뼈대나 이런 모양은 그대로 남고 그게 다 돌로 치환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석화 작용을 받는다라고 부르거든. 네. 그래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각 변동이 없어야 돼요. 자, 만약에 화석이 잘 만들어졌는데 탄산 활동하면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걸 싹 녹여버렸어. 그러면 화석은 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안 받아야 화석이 그대로 보존되겠지. 이게 네. 일반 화석화의 조건이야. 그런데 세 번째 어떤 화석도 있냐면 표준 화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음, 자, 그러면 표준 화석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죠. 네. 이거는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자,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은 자, 첫 번째 자, 개체수가 많아야 돼. 그리고 이놈이 넓게 분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만 살고 있으면 안 되고 한반도, 미국, 유럽 이게 다 살고 있는 생물이어야 음, 표준화석의 가치가 있다. 그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짧게 생존해야 돼요. 빨리 죽을 것 이란 얘기야.
자, 즉 짧게 생존해야 한다는 말은 한 시대만 생존이야. 이렇게 한 시대만 생존. 그러니까 고생대만 생존했던 거, 그러면 고생대를 알려주는 생물이 되겠지. 네. 그런데 길게 살면 안 되잖아. 고생대도 살고 중생대도 살고 그런 거 어느 시대야? 말 못하죠. 네. 그래서 한 시대만 생존한다. 이걸 짧게 생존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고생대 표준화석은 뭐가 있냐면 삼엽충. 그 다음에 또 뭐 푸줄리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자, 신생대는 화폐석, 뭐 매머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상화석의 조건이 있어요. 시상화석. 그러면 시상화석이 또 뭐냐?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려줄 거야.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자, 이런 시상화석의 조건은 어떠냐면, 자, 좁은 지역에 한정돼요. 지역에 분포야. 그러니까 매우 한정된 지역에 분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 시대를 거쳐 생존. 즉,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중생대도 거치고 신생대도 거쳐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는 시상화석으로의 가치가 되게 큰 거예요. 자, 시상화석이 될 수 있는 거는 특히 산호. 이 산호가 살 수 있는 바다는 있지. 아주 맑고 얕아야 돼. 깊은 바다에서 못 살아요. 얕고 따뜻해야 돼. 따뜻한 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고사리는 육지죠, 육지. 네. 온난 다습한 이런 데서 잘 자라거든. 다습한 육지 또는 늪지 또는 육지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이런 네. 것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이게 분포 면적이라고 하고 이게 나이라고 해봐. 이거는 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시대죠, 시대. 자, 그랬을 때, 자, 요런 것이 있고 요런 것이 있을 수 있지. 네. 자, 시대는 짧고 면적은 넓고 이건 무슨 화석이 돼? 표준화석. 표준화석이 되는 거지. 시대는 길고 면적은 좁고 이게 시상화석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와 그 지층이 생성된 환경을 알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알겠나? 네. 그래서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대와 환경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또 하나 배워야 된다면 고기후의 연구법을 하나 배워요. 고기후의 연구법이라는 거는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과거 기후는 어떻게 연구할까? 고기후의 연구법. 요것도 간단하게 중요한 거를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고기후의 연구법은 이제 가장 확실한 게 뭘까? 문헌을 조사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 네. 사람이 인류 문명의 발달에서 글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느 시대에 백두산이 폭발했는지 막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 그게 어떤 기록으로 나와 있냐면 하늘이 갑자기 밝은 대낮에 하늘이 검게 어두워지고 왜냐면 화산재가 하늘을 가리니까 어두워지겠지. 네. 그리고 재가 날리고 그게 화산재예요. 그리고 유황 냄새가 나.
황이 태워진 냄새들 이런 것들이 화산 활동할 때 냄새가 나거든. 네. 그게 바로 백두산이 폭발한 이런 것들이 문헌에 기록이 돼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 네.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문헌이 없는 시대는 지층을 조사하면 되죠. 네. 지층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거기에 꽃가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기후를 대충 확인할 수 있잖아. 네. 그리고 나무 나이테, 그 다음에 빙하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음. 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무 나이테하고 빙하조사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중에 나무 나이테 조사. 자, 우선 나무는 온난 다습할 때 생장 속도가 빨라요. 알겠니? 네. 자, 온난 다습할 때 생장 속도가 빠른데 나무의 나이테는 계절 변화가 있을 때 생겨.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왜 계절 변화가 있을 때 생기냐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보잖아. 그러면 나이테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넓은 거는 언제 자라고 좁은 거는 언제 자란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넓은 거는 있지. 봄, 여름에 자란 거예요. 음. 봄, 여름에는 어때? 따뜻하니까 광합성도 활발하면서 굉장히 잘 자라. 네. 근데 가을, 겨울에는 어때? 낙엽이 지고 나무들이 생장을 못 하잖아. 광합성 못 하잖아. 잎이 없으니까. 네. 요게 가을, 겨울에 자란 거거든. 음.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조금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테는 계절 변화가 있을 때, 자, 그 자라는 생장 속도에 따라서 나이테가 저렇게 생기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자, 계절 변화가 없을 때는, 계절 변화가 없으면 나이테가 있니, 없니? 없어요. 변화 없으면은, 나이테 없어요. 음. 생성이 안 돼. 그러면 봐봐. 자, 계절 변화가 없다. 자, 그리고 나이테가 생기지 않고 나무가 잘 자라. 열대 우림 지역이죠. 1년 네. 내내 따뜻한 지역. 비는 많이 오고. 이런 지역에는 나무가 엄청나게 크잖아. 네. 근데 나이테가 없어요. 음. 그러면 나이테가 없는 어떤 나무들의 이런 화석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얘는 예전에는 적도 쪽 따뜻한 지역에 있었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네. 그런데 나무 나이테로는 자 수백 년부터 해서 수천 년 전까지 알아낼 수가 있는 게 나무 나이테 조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빙하조사. 자, 빙하조사를 아이스코어라고 불러요. 아이스코어 조사. 자, 빙하라고 하는 건 뭐야?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눈으로 내린 다음에 육지에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자, 눈이 막 쌓이면은 밑에 있는 눈은 막 위에서 눈들이 누르지. 네. 그 눈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공기가 들어있었지. 음. 그러다 보니까 빙하 속에 기포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빙하 속에 기포를 조사하잖아. 그러면은 그 빙하 생성 당시에 공기 성분을 조사할 수 있어요. 공기의 성분이 뭐뭐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겠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빙하 속에 O16과 O18의 B를 조사한다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꼭 또 기억해 둬야 돼. 자, 여기에서
물은 H2O의 5짜리가 16과 H2O의 원자량이 18짜리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분자량은 얘는 분자량이 18짜리고 얘는 20짜리야.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누가 더 증발이 잘 될까? 16짜리? 당연하지. 가벼운 놈이 더 빨리 날아갈 거 아니냐. 네. 분자량이 작을수록 더 증발이 잘 돼요. 근데 네. 따뜻하다고 해봐. 온난하면은 자 18짜리 분자량 18짜리도 증발이 더 잘 일어나지. 네. 근데 평상시보다 18짜리도 증발이 더 잘 일어나지. 음. 근데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 중에 18짜리는 무겁지.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이나 비로 많이 내려. 음. 16짜리보다. 네. 그러면 빙하 속에 18짜리의 비율이 많아지겠지. 네. 그래서 온난할 때는 빙하 속에 5 16분의 5 18짜리의 비가 크다라고 나와. 음. 빙하 속에 5 16분의 18짜리가 크면은 따뜻한 거예요. 네. 근데 잘 봐. 해양 생물. 자, 바닷속에는 16짜리와 18짜리 물이 있잖아. 네. 근데 18짜리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바닷속에 18짜리 양은 적어지지. 네. 근데 이 바닷물을 생물들은 물고기들 물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하잖아. 네. 그러면 이 18짜리와 16짜리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거든. 네. 그래서 해양 생물 속에 5 16분의 5 18에 비가 작다 그러면은 온난한 거죠. 음. 왜냐면 반대야. 빙하 속에 많으면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야. 18짜리가. 그러면 네. 바닷물 속에 18짜리가 적어졌으니까 해양 생물에 포함된 18짜리도 적어지죠. 네. 이걸로부터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수천에서 수만 년 전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됐니?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고기후 연구법도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띄우고. 자, 지질시대의 기후는 어땠을까라고 해보자. 자, 지질시대의 기후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알아두면 돼. 자, 기후는 첫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자,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말기의 빙하기가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대는 얘도 전반적으로 온난해요. 네. 대체로 온난했는데 근데 두 번의 빙하기가 있어. 언제냐면 오르도비스기 말기와 말과 그 다음에 자 석탄기 말에 두 차례의 빙하기가 있었어요. 이게 고생대야. 그 다음 네. 세 번째 중생대는 전체적으로 온난했어. 빙하기 없었어요. 음. 빙하기 없었다. 아주 특징적이죠. 네. 자, 이때는 몸집이 큰 공룡들이 살아야 돼. 공룡들은 따뜻해야 살지. 네. 그러면은 추우면 못 살아. 그러면 이제 다 멸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몸집이 큰 동물들은 추우면은 겨울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다 죽는 거지. 파충류들은 특히.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생대. 신생대는 두 개 기수로 나누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팔레오기와 네오기는 온난했다라고 나오죠. 네. 팔레오기, 네오기는 온난했어요. 그런데 제4기라고 부르는 제4기의 신생대, 예전에는 제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제 제3기를 그냥 팔레오기, 네오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4기에는 네 차례 빙하기와 세 차례 간빙기가 있어요. 자, 그럼 그 간빙기는 뭐냐?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거든. 한번 봐봐. 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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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기가 네 차례가 있으면은 요 사이는 이게 간빙이거든. 음, 세 번이 나오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금 빙하기는 아직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빙하기는 지금 네 차례, 간빙기는 세 차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자, 이게 바로 신생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질시대 이제 기후였어. 자, 이제 지질시대 구분과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 기후, 요거를 배우면은 1단원이 끝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1단원을 끝내보자. 자, 지질시대 구분 먼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 있어. 자,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 뭐냐면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 봐. 선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불러요.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여기 보면은 생자가 들어가죠. 네. 이 생이 뭐겠냐? 생이 뭘까? 생물? 맞아요. 생물이란 뜻이야. 생물. 그러면 생물에 따라 나눴다 이런 뜻이 되겠지. 네. 생물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커다란 지각 변동 사이를 두고 전과 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커다란 지각 변동. 자 커다란 지각 변동에 예를 들면 부정학 같은 거 있죠. 네. 아까 선생님이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화석의 급변이 일어난다 그랬지. 네. 그래. 그래서 화석의 급변이 일어났으니까 시대가 변했잖아. 네. 그렇게 따져주는 거거든. 그래서 음, 커다란 지각 변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물계의 커다란 변동이야. 자, 생물계 큰 변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생물이 다량이 갑자기 출현한다든지 갑자기 다량이 멸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생물의 급변이 일어나지. 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했다. 이게 구분 기준이에요. 음, 별거 없죠? 네. 자, 그러면 구분 단위는 뭐가 있느냐? 지질시대 구분 단위로는 자, 거기 보면 누대, 그 다음에 대, 기, 그 다음에 더 기를 짧게 나누는 게 세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누대, 대, 기만 배우면 돼요. 네. 그러면 누대는 뭐가 누대냐면 지질시대 구분 기준 중에 가장 큰 단위예요. 음, 지질시대 구분 단위 중 가장 큰 단위. 그랬을 때 누대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생물의 화석의 발견이 풍부한 것과 한 시대를 전후로 나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는
둘 다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네. 성캄브리아 시대인데 이때는 화석이 드문 시대야. 음, 화석이 별로 발견이 안 돼. 그 네. 다음에 현생 누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현생 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거든. 네. 그러면 이 현생 누대는 화석의 발견이 화석이 풍부한 시대예요. 음,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시대, 이걸 현생 누대라고 불러. 그래서 누대라고 하는 건 시원 이렇게 나누고 현생 누대. 자, 그럴 때 이 중에 제일 가장 긴 시대는 이제 원생 누대예요. 음, 자, 가장 긴 시대야. 우리가 여기에서 시생 누대가 제일 먼저니까 시생 누대가 가장 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대로 칠 때는 원생 누대가 가장 긴 시대야. 네. 성캄브리아 시대 중에서도. 이게 누대야. 알겠니? 네. 네. 그 다음에 누대 대. 두 번째가 대예요. 자, 이 누대를 세분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뭐 이렇게 나누죠. 중생대, 신생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라고 하는 것은 대를 세분하는 단위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자, 이게 지질시대 구분 단위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이야. 세 번째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자, 첫 번째 고생대가 아니라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자, 지구 생성 초기인 46억 년 전부터 5억 얼마까지야? 4,100만 년 전. 5억 4,100만 년이에요. 이거 알아야 된다. 네. 날짜 저 나이를 알아야 돼. 46억부터 5억 4,100만 년. 거기까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한다.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 잘 알려지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시대예요. 왜? 화석이 많이 없어서. 그래, 화석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자, 화석이 많이 발견되면은 이 화석으로 시대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환경도 알 수 있고 막 그러잖아. 네. 근데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굉장히 시대가 잘 알려져 있잖아. 그러면 화석이 드물기 때문인데 왜 화석이 드무냐? 드문 이유가 뭐야? 생물이 많이 살지 않아서. 맞아요. 생물의 종과 개체수가 적었어요. 생물의 종과 종류지요. 종이라는 건 네. 개체수, 마리수예요. 네. 개체수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화석이 되기 힘들었어. 그 다음에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 이때는 음, 일반적으로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이 당시에 살았던 생물은 다 단단한 부분이 없는 바다에서만 사는 생물이야. 네. 자, 그리고 또 어떠냐면 화석이 기껏 만들어졌어. 근데 다 깨졌어. 지각 변동이 심했다. 음, 그래서 만들어진 것도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자, 시생 누대에서는 어떤 화석이 발견되냐면
해조류가 아니라 그 뭐야 녹색 뭐야 광합성 생물을 하는 세균의 화석이 있어요.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시생누대 광합성 세균.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래. 세균이 출현을 해서 이놈들이 화석으로 발견된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러요. 남세균이라고 불러. 시생누대의 이 화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원생누대에서 어떠한 화석들이 만들어지냐면 다세포 생물. 음.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번성을 했어요. 네. 자, 거기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나타나. 자, 여기에서는 뭐 이런 거야. 뭐 해파리 화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나타나는 거야. 다세포 생물들에. 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은 자, 석가모리아 시대에 이미 다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광합성 세균에 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었어. 음.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에 의해 산소의 양이 많아지지. 네. 그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있지. 대기의 네. 오존층이 완전히 생성이 되잖아. 네. 그러면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거야. 음. 그게 고생대에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부터 2억 얼마야? 5,200만 년. 5,200만 년 전까지. 여기까지를 고생대라고 불러. 이 고생대는 기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는지 봐봐. 캄브리아기 순서대로야. 캄브리아기 요거 하기 전에 자 환경하고 그때 생물들은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환경이 나오죠. 네. 자, 여기는 환경을 안 썼는데 아까 쓴 거하고 똑같아. 이거 환경은 말기의 빙하기가 있었지? 네. 그건 앞에 썼어요. 말기의 빙하기.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자, 석가모리아 시대는 말기의 빙하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고생대의 환경은 어떠냐? 아까도 나왔죠? 네. 자, 대체로 온난했지만 자, 오르도비스기하고 자, 석탄기 빙하기. 말에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어. 이게 환경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또 있지. 고생대 말에는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게 뭐야? 한계야. 판게아라고 부르잖아. 고생대 합쳐지고 고생대 말에 합쳐졌어요. 그래서 네. 중생대 초기에 분리가 되잖아. 네. 알겠니? 네. 판게아가 형성됐어. 자, 그러면 생물은 어떻게 살았는지 봐봐. 생물은 순서대로 캄브리아기, 그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자, 그다음에 석탄기, 대봉기. 자, 석탄기, 실루리아기, 석탄기 위에 대봉기가 있지.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대봉기. 그다음에 석탄기. 이렇게 페름기 이렇게 나누거든 기로. 네. 순서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장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면 돼. 자, 제일 먼저 음. 캄브리아계는 삼엽충 완종류가 번성했어요. 삼엽충 완종류 번성을 했어. 굉장히 많은 번성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무척추 동물이에요. 네. 척추가 없어.
자, 그런데 이 오르도비스기의 말기에 빙하기가 한 번 있다 그랬죠. 네. 여기에서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을 해. 음, 자, 척추를 가진 동물이 출현하는데 이게 어류예요, 어류. 갑주어. 그래서 최초의 척추동물이 어류가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실루리아계는 이제 바다에 살던 놈이 이제 드디어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을 해요. 자, 육상 식물이 진출한다는 얘기야. 식물 출현. 자, 아까도 얘기했지. 육상으로 생물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가 완성됐다고요? 오존층. 오존층이 여기서 완성이 이미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육상으로 이제 생물이 올라와서 그런데 이제 대봉기부터는 육상의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해. 왜? 육상으로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자, 대봉기는 어류도 번성하지만 그 다음에 양치, 자, 파충류가 출현하죠. 네. 파충류가 아니고 그보다 먼저 양서류, 양서류. 양서류가 출현을 해. 동물의 출현 순서예요. 자, 네.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가 출현하는 거야. 음, 근데 석탄기에서는 양치식물이 번성해서 이 고사리거든. 네. 양치식물이 번성한 것이 고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음, 석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파충류가 출현하지. 네. 자, 출현 시기와 번성 시기는 시대가 달라. 출현한 다음 그 다음 세대에 번성을 해요. 네. 지금 봐봐. 고생대 말기에 파충류가 출현을 했지. 네. 그러면 파충류의 번성 시기는 중생대가 됩니다. 음,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폐렴기는 고생대 말이죠. 네. 자, 해양식물의 90%가 멸종을 해요. 해양생물 90% 멸종을 해. 이때가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판게아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판이 합쳐지면서 막 바다였던 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 음, 그럼 바다에 살던 생물들은 빨리 도망 못 간 놈은 다 죽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해양생물의 90%가 멸종을 하고 여기에서 거시식물이 출현을 한다. 이거 봐. 거시식물이 여기에서 출현을 했으니까 얘도 번성은 중생대에 번성하겠지. 네. 그래서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의 번성 시기는 바로 중생대가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중생대로 들어가 보자. 두 번째, 세 번째 중생대. 자, 중생대는 언제부터냐면 2억 5,200만부터 6,600만이죠. 네. 자, 여기까지를 중생대라고 불러. 자, 이 중생대는 있지. 자, 환경은 빙하기가 없었어요. 자, 빙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온난했다. 음, 온난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 맞죠?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때는 판게아 분리가 일어나요. 자, 중생대 초기에 판게아 분리가 되면서 자, 해안선의 변화가 생기죠. 네. 해안선이 더 길어지지? 네. 왜 그러냐면 육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해안선이야. 이 육지 따라서 이 둘레가. 네. 근데 여기에 반으로 쪼개졌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분리가 됐다고 봐. 이게 다 해안선이 된 거야. 네. 그러면 해안선이 변하면서 더 많아져요. 그러면 육지였던 곳이 바다가 되고 막 그러잖아, 사이가. 네. 그래서 생물의 서식처가 변하는 거예요. 서식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즉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이 중생대를 무슨 시대라고도 부르냐면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파충류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파충류가 매우 번성을 했다 이런 뜻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중생대 자, 생물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은 중생대는 자, 트라이아스기, 그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아스기는 중생대 초, 쥐라기는 중생대 중, 백악기는 중생대 말기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네. 자, 이때는 암모나이트나 그다음에 또 뭐가 번성했니? 파충류. 파충류. 이게 파충류가 번성을 해. 왜냐면 출현 시기하고 번성 시기는 바로 다음 시대라 그랬죠. 네. 파충류가 고생대 말기에 석탄기에 출현했으니까 중생대 초기에 번성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거시식물도 여기에 번성을 하겠지. 네. 거시식물이 매우 번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쥐라기 공은 공룡이죠? 네. 공룡이 되게 번성을 하고요. 여기에서 시조새가 출현을 한다. 조류의 조상이라고 하지. 음. 시조새 출현. 그러면 백악기는 어떻게 되냐? 영장류가 출현을 해.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을 해요. 자, 그럼 봐봐. 쥐라기의 시조새, 새, 조류의 조상이 출현했고 영장류, 포유류죠. 네. 속시식물 출현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 번성 시기는 어떻게 돼? 신생대. 그렇지, 신생대로 넘어가.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자, 6,600만부터 현재까지. 자, 요거를 신생대라고 부르는데, 자, 환경은 어땠을까? 환경은 자, 어땠다 그랬어요? 팔레오기, 네오기는 온난이라 온난. 그랬지? 네. 팔레오기, 네오기는 온난. 그 다음에 제4기에 네 차례 빙하기, 그 다음에 세 차례 간빙기 아까 써준 거 또 반복된 거야.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신생대는 조류, 포유류의 시대라고 불러요. 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조류하고 포유류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신생대는 현재와 가장 유사해요. 유사한 시대야. 알겠니? 네. 그리고 자 이제 시대를 생물을 보자. 네 번째 생물. 생물은 자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팔레오기, 네오기 때는 자 이제 뭐가 번성해야 돼? 포유류. 포유류, 조류, 포유. 속시식물 네. 번성이죠. 네. 자 속시식물의 이게 초원이야 초원. 풀 있잖아 풀. 네. 그러면 속시식물이 번성하면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번성하죠? 네. 맞아요. 초식동물이 번성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신생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제사기 때는 대형 포유류 메머드죠. 네. 번성과 말기에 멸종이 일어나지. 네. 그래서 메머드 같은 거는 싹 죽어버렸죠. 네. 근데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났잖아. 네. 빙하기 때문이에요. 몸집이 음. 큰 놈은 빙하기가 오면 추워서 못 살아. 체온을 네. 유지할 수가 없어. 자, 이게 바로 각 시대와 생물 환경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됐니?
네. 그러면 시대와 환경도 끝났고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자, 생물의 대멸종을 한번 보자. 음. 대멸종. 자, 갑자기 생물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거든. 네. 근데 첫 번째 그림, 거기에 그림 있으니까 설명 봐봐. 첫 번째 그림 봐봐. 가에서. 네.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선을 두고 고생대는 삼엽충 완종류가 번성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다가 고생대 말에 가서 삼엽충은 전멸했고 완종류는 엄청나게 줄었다. 네. 그치? 네. 완종류가 뭐냐면 조개류예요. 조개류. 음. 조개 같은 건 지금도 살아있잖아. 네. 근데 삼엽충은 완전히 멸종해버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나를 보세요. 거기 꼭지점에 보니까 Y축을 봐봐. 생물 과의 멸종 비율이지. 네. 멸종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높을수록 멸종률이 크죠. 네. 그래서 거기에 꼭지점이 몇 개 나오니? 5개. 5개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현생누대, 여기가 고생대, 중생대, 여기를 신생대라고 해보면은 생물의 수를 보면은 고생대 초기부터 해서 굉장히 늘어나요. 그 다음에 뿅,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또 뿅, 이렇게 되거든. 네. 자, 여기에 생물의 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대멸종 시기예요. 네. 자, 그러면 1번, 2번은 고생대 언제냐? 빙하기 때야. 음. 빙하기 2번이 있었다 그랬죠. 오르도 비술기하고 석탄기, 말기에 2차례 빙하기가 있었지. 네. 이때는 빙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게 빙하기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났고요. 3번 봐봐. 가장 고생대하고 중생대 사이죠. 네. 그때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생물의 멸종 비율이 가장 커지거든. 네. 뭐 때문에? 판계약 생성. 그렇지. 판게아 형성 때문에 해양 생물의 90%가 멸종을 해요. 음. 그 다음에 4번에서 또 멸종하는 게 일어나지. 네. 그때는 뭐 때문일까? 판게아 분리. 아, 판게아가 분리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네. 5번은 또 뭐야? 빙하기라고 할 수 빙하기. 있죠. 네. 신생대. 알겠니? 네. 거기에 이제 딱 설명 나와 있는 거 현생 누대 동안 과의 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과 대봉기 후기 페른기 말, 그 다음에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 백악기 말 대량 멸종이 일어났다. 이게 빙하기였죠. 대부분이. 네.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1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질문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외워야 되지 외워. 않을까요? 나머지 네. 시간은 오늘 배운 거 외우고